영어를 몇 년씩 공부했는데 아직도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지 않나요? 왜 그런 걸까요? 문제는 여러분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영어가 진짜 안 늘었던 이유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알아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영어 때문에 영어 정말 말이 안 나와서 고생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배웠던 그 영어까지 다 합쳐서 정말 10년 넘게 정말 오랫동안 그렇게 영어를 공부해 왔는데 이렇게 몇 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도 외국인을 만나면 말 한마디 못하는 버벅거리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세요? 왜 이렇게 스피킹이 안 되는 걸까요? 이러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그 첫 번째 이유. 영어를 공부로 접근한다. 한국에서는 영어를 시험 과목으로 많이 접근하죠. 자, 일단 저희가 수능을 봐야 하고 여러 가지 영어 교육 시스템상이 영어를 의사소통의 도구로 바라보기보다는 뭔가 빨리 이렇게 공부를 하고 문법을 외우고 단어를 암기해서 그 결과를 받는 그런 공부 방식, 그런 학습 방식에 익숙해져 있어서요. 저희가 그런 식으로 영어를 접근하다 보니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이런 접근 방식은 시험 점수를 잘 받기에는 좋지만 실제적인 언어 사용, 이런 의사소통에는 실생활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데요. 왜냐하면 영어는 머릿속에 쌓아두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해야 하는 의사소통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마인드셋. 실수를 두려워합니다. 많은 분들이 영어를 하실 때 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세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문법이든 발음이든 몇 번을 머릿속에서 연습을 하신 후 본인이 스스로 그게 좀 완벽하다 싶은 느낌이 들 때까지 말을 안 뱉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시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런데 언어는 실수하면서 배우는 과정이 정말 필수적이에요. 틀려야 고칠 수 있고 사용해야 늘어요. 하지만 틀릴까봐 말을 안 하신다면 영어는 절대 늘을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하는 날은 여러분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피드백 부족으로 인한 정체기. 영어 독학 가능하세요. 하지만 혼자 공부하는 방식이거나 일방적으로 이제 강의를 듣는 그런 학습 방식에서 오는 한계점이 있으십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피드백 부족인데요. 피드백을 받아야 내가 지금 무엇이 부족한지, 어느 부분에서 내가 실수를 하는지를 본인이 스스로 깨닫고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피드백을 받지 않는 경우, 내가 지금 무엇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슨 실수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 잘못된 발음 아니면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고 계신데도 내가 지금 이걸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잡아줄 사람이 없다면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시게 되시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스피킹 연습 부족. 많은 분들이 영어를 듣고 읽는 건 잘하시는데 이 스피킹 하시는 거를 더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왜냐면 평소에 이 스피킹 연습할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머릿속으로는 그런 경험 해보실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문장이 좀 잘 만들어졌어요. 딱딱딱 문법에도 맞게 어휘도 잘 사용하고, 근데 생각하고 난 다음에 바로 뱉으려고 하면 그 말이 쑥 안 나올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라이팅도 똑같으세요. 적을 때는 괜찮게 내가 잘 적은 것 같은데, 근데 똑같은 말을 입으로 꺼내려고 하시면 안 나오실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이게 바로 스피킹 연습이 부족해서예요. 누가 탁 건들면 말이 톡 나오도록 이게 몸에 배게끔 스피킹 연습을 충분히 해주셔야 되시는데 그 스피킹 연습이 평소에 부족하신 거죠. 입 밖으로 꺼내는 연습을 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많은 영어 지식을 머릿속에 쌓은다고 하셔도 이게 쉽게 실생활에선 바로 입으로 영어가 팍 튀어나오는 경험을 하시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점. 완벽을 추구하고 과정을 소홀히 합니다. 이건 다시 말해 저희가 영어를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이게 첫 번째 공부로 영어를 공부하는 방식으로 영어를 접근하는 거와 약간 관련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영어를 완벽하게 마스터한 후에 사용하시려고 하세요. 짧은 기간에. 자, 저희가 공부하는 거에 익숙해진 저에게는 이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토익이나 수능이나 토플이나 다양한 것들이 단시간 안에 공부를 하셔서 높은 점수를 받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저희에게는 이런 실제적인 영어 활용, 영어를 사용하는 것도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의사소통의 도구로 영어를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면 그런 결과를 단시간에 얻기에는 어려우십니다. 굉장히 어렵죠. 왜냐면 언어는 계속 변하고 계속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의 영어 실력은 계속 느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단기간에 딱 시험 성적을 받듯이 그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그 스피킹 실력이라든 전체적인 영어 실력을 딱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는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 자꾸 그 결과에만 집착을 하셔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늘고 계시는 그 과정을 보지 못하시고 그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결과만 보시니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과정이 중간에 쉽게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늘기 전에 그만두시는, 포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자, 그럼 이 문제점들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영어를 공부로 접근한다. 둘째, 실수를 두려워한다. 셋째, 충분한 피드백을 받지 못한다. 넷째, 스피킹 연습이 부족하다. 마지막 다섯째, 완벽을 추구하고 과정을 즐기지 못한다. 입니다. 그럼 이제 저희 문제점을 알았으니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자, 지금부터 해결책 안내해 드릴 테니 절대 중간에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첫 번째 해결 방법. 영어는 공부가 아니라 습득이다. 자, 이런 접근 방법으로 영어를 접근하셔야 되세요. 영어는 공부, 문법을 외우고 단어를 외우고 앉아서 책을 봐서 뭔가를 자꾸 머릿속에 집어넣는 지식으로 바라보시면 안 되세요.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서 계속적으로 영어에 노출된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영어를 습득하셔야 되세요. 저희 아이들을 생각해 볼게요. 저희 아이들 처음에 말 배우기 전에 문법책 먼저 펴놓고 문법책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옹알이 시작하나요? 아니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희 영어로 보자면 저희 영어 신생아예요. 영어 신생아라고 생각해서 그냥 처음부터 아이들이 모국어를 배우듯 똑같이 배운다는 방식으로 생각하셔야 되세요. 매일 영어에 노출된 환경 속에서 그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흡수하셔야 하세요. 자, 두 번째, 실수를 두려워한다. 자,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 지금 드릴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드백을 받는 거고요. 두 번째는 건강한 영어 마인드셋을 장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생각은 하잖아요. 아,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자. 실수해도 돼. 실수하면 괜찮아.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이미 말을 하려고 하면 뭔가 움츠러들기 시작하면서 자신감이 하락하면서 입이 트이지가 않잖아요. 알지만 이게 쉽진 않아요. 솔직히 실수를 두려워한다는 걸 하루아침에 그걸 없애기에는, 그 두려움을 없애기에는 저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랬거든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았고 저는 특히 이 부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와중에 제 경험을 통해 제가 겪은 게 첫 번째, 피드백. 왜 많은 분들이 더 두려워하시냐면요.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게 맞나? 이 말이 맞나? 내가 이게 틀린 게 아닐까? 일단 그 생각부터 오시기에 혹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내가 이미 한번 확인을 받고 틀린 부분에 대해서 교정을 했다면 한층 더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두려움이 확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번 확인받은 부분, 내가 교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때 더 자신감이 생기고 두려움이 적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함께 했던 게 바로 이 마인드셋 부분인데요. 이 마인드셋 부분이 뭐냐면, 아, 내가 실수해도 괜찮아. 이거는 언어기 때문에 실수하는 과정을 통해 내가 배우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본인이 스스로 계속적으로 마인드를 훈련해 주시는 게 필요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두 해결책, 피드백하고 이 마인드셋은 솔직히 혼자 하시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죠. 왜냐면 피드백 같은 경우는 본인이 본인의 실수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시고요. 마인드셋 같은 경우도 많은 한국 분들이 잘 인식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꼭 도움을 받으셔서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피드백 부족. 이건 두 번째와 관련이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혼자 공부하시다 보면 물론 가능하신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사용하실 때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피드백이 여러분을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도와줄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스피킹 연습 부족.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스피킹 연습 부족은 가장 좋은 건 평소에 그 대화할 대상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꾸준히 대화를 하면 가장 좋은데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그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죠. 그러면 할 수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혼자 말하기라든지 이 스피킹 연습이라는 게 꼭 누군가의 대화만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일단 가장 큰 건 입 밖으로 소리 내서 뭔가를 말하는 것 또한 스피킹 연습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해도 제가 지금 혼자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영어로 계속 매일매일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좋은 스피킹 연습이겠어요. 유튜브 촬영을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머릿속으로 아는 거와 머릿속에서 문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끝나는 거와 또 쓰는 거와 입 밖으로 뱉는 거는 굉장히 다릅니다. 입 밖으로 뱉는 건 말 그대로 정말 즉시, 즉각으로 빠박 이게 생각 없이 툭 내뱉을 때까지 그때까지 그 수준이 되시는 게 자연스럽게 영어를 뱉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한국어를 사용하듯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 평소에 계속 이렇게 말하는 이 소리 내서 말하는 연습을 혼자서라도 많이 하셔야 되세요. 또한 영어하고 한국어는 소리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쓰는 근육도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발성조차도 달라요. 근데 이걸 억지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이 안 쓰던 근육, 발음을 정확히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걸 연습하시는 것도 스피킹 연습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포함해서 모든 걸 해주셔야 이 근육도 풀리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나중에 말이 툭 뱉어나오기가 쉬운 상태로 만드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대화하시는 것도 당연하지만 대화만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혼자서라도 꼭 입 밖으로 소리 내서 입 밖으로 말을 뱉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마지막 다섯 번째,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중요시하는 학습이 필요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어는 장기전이에요. 이게 단시간에 빠바박 마스터하고 끝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시험을 위한 공부에 익숙하다 보니까 단시간에 뭔가를 해서 그 결과, 원하는 점수를 받는 거에 익숙하다 보니 영어를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도 자꾸 그렇게 접근을 하세요. 일단 그 접근법부터, 그 생각부터 일단은 버리셔야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과정에 대해서 집중하고 나아가는 그런 태도와 학습법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내가 조그만한 성장을 보였어도 거기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시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이 발음을 못했었는데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이제 이 발음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큰 성장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작은 변화에도 스스로를 격려해주고 축하해주고 성취감도 느끼시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나의 영어를 느끼시는 그 순간 여러분들도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영어 학습을 꾸준히 하시게 되실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 해결책, 자, 여러분들도 느끼셨나요? 첫째, 영어는 공부가 아닌 습득이다. 둘째,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셋째, 피드백을 받는다. 넷째, 충분한 스피킹 연습을 한다. 다섯째, 과정을 즐긴다. 여러분, 이렇게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이 꾸준히 실천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영어 목표,
반드시 이루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밑에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어 학습 여정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